요즘 단톡방마다 상담 가세요 라는 질문이 도배되는 시기죠. 아이들이 가지고 온 상담 신청서에 신청 안 함? 이라고 체크하면 우리 애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하려나? 그렇다고 가자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 할 말이 없는데 벌써부터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부모님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걱정,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아이 1년 이미지, 대우가 달라지는 학부모 상담 꿀팁과 실천이 쉬워지는 심리 코칭 팁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학습 상담 그리고 가족 상담 전문가 박상윤입니다. 새학기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으시죠. 빠른 학교는 한 3월 말에도 하시고 보통은 4월에 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 상담입니다. 새학기 상담을 앞두고 기대보다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서시죠. 상담하려고 생각하니 괜히 아이한테 너 요즘 학교에서 어때? 선생님한테 혼난 적은 없어? 취조하듯 물어보게 됩니다. 돌아오는 답은 저학년이면 몰라 가장 많을 거고 4학년 이상 되면 없어. 성의 없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하겠죠. 학부모 상담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게 되는,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과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꿀팁을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 3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 어때요? 입니다. 너무 흔한 질문이라 놀라셨죠?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이신데 이 질문이 너무 모호한 질문이라서 선생님께서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때요? 라는 말은 사실 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녀에 대한 학교에서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조금 산만해요 라고 답한다면 학부모님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고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기분이 나빠져서 집에서는 안 그래요. 저번 학교에서는 저번 학년에서는 안 그랬는데 와 같은 변명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심리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나와 내 아이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이때 부모님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수치감, 당황스러움, 이런 것이겠죠.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마치 나에 대한 비난처럼 느껴져서 방어적인 태도나 변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또 어떻게 느끼실까요? 심리적으로 자신의 말이 학부모님들한테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럼 이 부모님께는 다른 말씀 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객관적인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참게 되시는 경우도 많겠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네가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런 얘기를 듣게 해? 라는 말을 무심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선생님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고 1년 동안 함께 해야 되는 담임 선생님 때문에 학교 생활도 재미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무심코 한 말이 나와 선생님 사이 그리고 아이와 선생님 사이를 오가면서 감정을 좋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이때쯤 부모 상담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꿀팁 나갈게요. 이럴 때는 우리 아이 어때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자녀의 모습입니다. 특히 내가 걱정되는 게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학교에서 어떤지를 물어보세요. 좀 어려우시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너무 산만한데 혹시 수업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나요? 라고 묻는 것이죠. 질문의 핵심은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고 사전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면 안 되는 질문이 또 있어요. 우리의 친구는 어때요?
걔가 조금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말들이요. 아이들 친구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무의식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부모의 속마음은 우리 아이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편안한 환경을 안에서 공부해야 해요 라는 요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선생님들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 아이도 아이지만 학부모님들이 까다로운 학부모님이신가? 라고 선생님의 마음에 각인될 수도 있어요. 주로 유튜브나 각종 검색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학부모 정보는 선생님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진짜 속마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도 상담하잖아요.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학부모님들과의 민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선생님들도 상담을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하신다는 사실도 조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아이에 대한 평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꿀팁 나갈게요. 정중하고 선생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풀어보면요. 엄마의 모습이 아이의 모습으로 바뀌어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나의 모습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더 씌워지는 경우를 말해요. 이것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이용해 보면 좋겠죠. 부모님이 정중하고 배려 있는 말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아이의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도 더 긍정적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안 하면 좋은 질문 역시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입니다. 선생님, 결혼은 하셨나요? 아이는 몇 학년이에요? 같은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죠. 이거 너무 흔한데 사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게 되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개인에 대해서 묻는 것은 호감 표시나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대화의 패턴이 상담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MZ 선생님들은 우리가 좀 익숙한 사생활 알기가 무례나 서는다로 많이 인식하시더라고요. 이건 일종의 세대 문화 차이이겠죠? 그리고 요즘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한부모 가족이신 선생님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딩크족인 선생님도, 나이는 있으시지만 비혼인 선생님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호감의 표시로 한 질문이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짧은 상담 시간 때문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영양가 없는 잡담이나 그냥 소소한 일상을 묻는 상담을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꿀팁이 나갑니다. 분위기 전환을 원하신다면 선생님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어떤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때는 하얀 거짓말 아주 강추입니다. 실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선생님 너무 좋으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아니면 아이가 선생님을 많이 좋아해요. 라는 말도 좋겠죠. 사람들은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엽니다. 네 번째 꿀팁은요. 질문을 적어가서 준비해온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무 유난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성의 있게 상담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학부모 인상과 아이의 이미지까지 좋게 만들어요. 저도 학부모님들과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이런 부모님께는 사실 더 많이 상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상담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모님들이 막 적극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긍정적으로 더 많은 상담 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모두가 사람인지라 마음이 끌리고 진정성 있는 마음은 전달돼서 행동까지 이끄니까요.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꿀팁을 잘 실천하시려면 우선 부모님들의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만나는 자리는 부담스럽고 어딘가 예전에 내가 선생님을 만나는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들게 해요. 그런데 효과적이고 다른 학부모님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학부모 상담을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 대한 좋은 인상을 깊게 하고 우리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유도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도록 우리 아이의 강점을 알려드리는 자리로 내 마음을 바꿔보세요. 이건 평가의 자리가 아니니까 긴장을 훨씬 덜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알려드리는 자리가 됐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부모가 주도해서 상담을 이끌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주로 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을 적어가면 좋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또 물으실 수 있죠. 어떤 질문 리스트가 있으면 좋을지 알면 좋겠죠.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아직 작아서 검색이 잘 안 돼요. 구독과 알림, 좋은 댓글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과 참고하면 좋을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요.